요즘에 규제 다 풀렸다고 다시 조장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막 풍선효과 뭐 이야기하면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뜬다고 말하던 언론들이 요즘에는 규제 완화됐다고 집값 뜬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규제 풀리니까 중개업소에 매수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루 만에 50통이 넘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통 정도는 실제 매수 의향이 있다. 데모 뽑혔고 매수문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거래 절벽 해소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 뜨고 있죠. 작년에는 아예 안 왔는데 지금은 하루에만 대여섯 건씩 문의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 역시도 다시 집을 내놓고 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딴 건물이고 요거 한번 보세요. 규제가 완화됐어요? 규제 완화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규제 완화됐으니까 집값 다시 올라갈 거다. 매물 다 걷어들일 거고 사람들이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매물이 늘어났죠. 어? 매물이 줄어야 되는데? 매물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급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다시 집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도 집값은 올라갈 거고 매물이 줄어들어도 집값은 올라갈 거다.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내놓은 매수자들은 가격을 안 깎아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초초초초초 금매가 나왔는데 무슨 초초초초초 금매예요? 8억짜리 하던 거 갑자기 막 15억짜리 거래 한 3건 만에 거래 10억으로 찍어놓고서 아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한 10억 나오면 초초초 금매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쳤던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상황은 사려고 해도 집주인들이 더 안 깎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급매물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지금 다시 조장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막 떠오르죠. 규제하면은 규제 때문에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완화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급매물 걷어들인다. 또 다 같이 담합하도록 언론이 조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풍선 효과 퍼진다 이야기 해가지고 올라간다 했을 때 들어간 사람들 다 물렸죠. 풍선 효과는 무슨 풍선 효과예요. 내 머리에다 풍선 효과나 주지. 그런 것처럼 또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규제가 이렇게 많이 풀릴 줄 알았으면 계약 포기하지 말 걸 그랬네요. 사람들 이제 다 모이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서류 제출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인데 뭐예요? 6일까지 받았다. 지금 정부랑 맞장구 치고 하는 거죠. 저렇게 만들도록. 아니 그러면 31일까지 받았으면 31일까지 받아야지. 6일까지 받은 사람들 만약에 뭐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이 기회다 하고 엄청나게 다 받아준 거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려요. 계약률 억지로 끌어올리고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약률 억지로 끌어올려봤자 한계는 있다. 그러면서 인근에 지금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헬리오시티도 찐바닥이다. 이거 7억짜리였어요. 7억짜리를 지금 23억까지 올렸다가 16억까지 떨어졌다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막 16원대 매물은 거의 소진됐고 18억 원 아래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경우가 드물다. 이걸 노린 거죠. 왜? 얘가 만약에 4억, 13억 이렇게 떨어졌어 봐요. 그럼 둔촌주공 어떻게 돼요? 얘가 84가 13억, 12, 3억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특히 여기를 계속 자 찐바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심심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그랬더니 얘만 계속 찐바닥이라고 띄워주고 있어요. 얘를 왜 띄우고 있느냐 지금 헬리오시티는 지금 계속 둔촌주공이랑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이랑 비교해 가면서 헬리오시티 찐바닥 찍었으니까 둔촌주공 그냥 받아라 계약해라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또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알뜰하라는 제래요.
그러면서 이 송모 대표님, 도시와 뭐 거긴데 뭐라 그래요?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와중에 실수요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바닥을 찍는데요. 뭐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집값이 바닥을 찍고 살아날 거라. 이런 소리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이야기죠. 저분이 예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띄우죠. 반값 아파트. 전문가들 원픽은 고덕 강일이다. 토지세 내도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요거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입지 대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해볼 만하다. 누구 거니까?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이니까. 자, 이거 뭐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토지 임대부 주택 뭐예요? 집은 내 건데 땅은 내 거 아니니까 세를 줘야 되죠. 땅에 대해요. 그런데 뭐 저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어차피 그 집값 장난질 치는 게 다 땅값 장난질 치는 거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보시면 어때요?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은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이냐? 이렇게 봤을 때 토지 임대부 주택은 문재인 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막 그때는 악플이 막 엄청 달렸었죠. 악플 달았죠. 언론에서. 10여 년 전에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극히 일부에게 로또가 될 뿐 집 없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배신감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이거 토지 임대부 주택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막 이런 여론들 나왔죠. 아, 저게 무슨 내 집 마련이냐, 반전세 사는 거 아니냐, 월세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문재인 때는 저기 모든 정책이 다 제대로 추진 안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으로 바꾸면서 이건 잘 된다. 이래놓고서 맨날 저희한테 뭐 정치적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서 뭐 라이트하우스 아니고 레프트하우스라고. 아니, 저들이 저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말한 거는 문재인 편들기가 아니라요. 언론의 거짓을 밝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저러고 있고 한쪽에 치우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저기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저렇게 규제 완화된다고 해서 집값이 살아나느냐? 살아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언급한 연준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일자리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망치를 웃돌 만큼 일자리가 탄탄하다.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이 실업률이라고. 그래서요,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률,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왜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시작했느냐? 실업률 때문이었죠. 반대로 그러면은 경제 안 좋다 하는데 실업률이 막 튀지 않고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물가 안 잡혔는데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미국은 저래요? 미국은 저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25%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잘 생각해보면은 금리 차는 계속 벌어졌고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금리 지금 환율 안정됐다고 금리 안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회의 할 때마다 뭐가 올라가요? 최종금리 및 상반기 기준금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정점 도달 예상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언론에서 금리 올리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 봤어요? 은행들 성과급 파티 한다고? 예대 금리차를 엄청나게 늘려서 예대 금리차가 늘어났고요. 예대 금리차 늘어난 건 정부에서 예금 금리를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준금리 올리는데 예금금리 억누르고 대출금리 억누르면 무슨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보겠다고. 그럼 기준금리 올리는 건 뭐예요? 그냥 무늬만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 무늬만 올려서 뭐예요?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예금금리를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갚도록 만들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을 막아서 물가 상승률을 막는 게 핵심인데 예금금리
못 올리게 하고 대출금리 못 올리게 하면은 기준금리 왜 올려요? 이거야말로 관치금융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근원물가 하나도 안 잡혔죠. 근원물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자, 미국은요, 금리 빡세게 올렸죠? 빡세게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랑 금리차 많이 벌어졌는데, 뭐, 올해 미국 침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침체가 있을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실업률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괜찮아요? 실업률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노는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죠. 파이어족 되려고 일 대충 하고서 투자에만 시간 쏟고 그러다가 파이어드족 된 사람들 있잖아요. 파이어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자산가치 떨어졌으니까 일자리로 다시 유입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영끌한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선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내수경제는 잘 돌아가요? 다 뭐였죠? 예전에는 도구나 카우나 돈 모아서 집 사라, 돈 모아서 주식 사라, 돈 모아서 코인 사라 해가지고 유동성 다 거기다 때려박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 먹고 싹 빠지니까 이제 저기 뭐죠? 같이 쭉 빠지죠? 금리 올라가면서? 그럼 소비는 잘 돌아가요? 수출은 잘 돼요? 수출 잘 살아난다고 해도 환율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좋지가 않죠. 지금 이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 70% 급감, LG는 10분의 1 토막.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저렇게 올리면은 환율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꾸 막 환율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뭐였죠? 이거 집값, 주식, 코인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빠지는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 심리가 환율에도 한탕주의로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상황 어때요? 경제도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면 저기 어떻게 돼요? 환율마저 다시 튀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왜? 아유, 기준금리 낮아도 한국 괜찮겠는데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턱도 없어.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눌러놔서. 연말이에요? 얼마 전에 연말이었죠. 지금 연초죠. 사람들 밖에 보세요. 연말 연초 분위기 나든가요?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집값이 뜬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경제 위기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뭐라 그래요? 금리 오르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기 침체가 돼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송 대표님, 아까 그분이죠. 뭐라 그래요? 경기 침체가 돼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직접적인 징조가 있지 않으니까 집값 안 떨어질 거다. 이게 작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올해 뭐라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니까 바닥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하락이라고 하려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정도 당시는 돼야 된다. 당시 정도는 돼야 된다. 경기 침체가 와야지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 올라서 집값 안 떨어진다. 말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더 심각해졌고 그때보다 고금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주택이 저점을 찍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기 침체 불안이 해소된다. 하반기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금리를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해소가 돼요? 하반기가 저점 매수 시기다. 요분 뭐라 그래요? 규제 아직도 공급 타령하고 있죠? 공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부터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집값 왜 올랐어요? 아니 왜 떨어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엄청나게 내렸는데. 근데 그때 저분이 어떤 분이냐? 내년에는 오른다. 내년에는 오른다. 내년에는 오른다. 내년엔 진짜로 오른다. 내년에는 진짜로 오를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저런 식으로 조작만 하는데. 보면 어때요? 지금 규제 완화 훈풍 불 것 같은데 주담대 금리가 연 8%다. 최대 금리가.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방 압력이 커요? 아니면 하방 압력이 커요? 금리 계속 낮춰가지고요. 그냥 뭐였죠? 암이 말기인데 항암제만 계속 먹으면서 아이고 항암제도 안 되니까 진통제나 계속 먹으면서 될 것 같아요? 잘라내야지. 다주택자들은 더 못 들어옵니다. 뭐라 그래요? 전화는 꽤 많이 오는 편인데
전세가 많이 내려서 섣불리 투자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전세가 내려서 갭이 커졌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갭이 커졌다? 투자금이 크다. 두 번째 뭐예요? 전세가가 계속 하락이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손실이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 두 가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들어갈 상황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갭이 크다. 이게 뜻하는 게 투자금이 크다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갭 1000만원 놓고서 걔가 1억 오르면 수익률이 1000%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갭 1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1억 오르면요 수익률 10%예요. 근데 그게 1년이 1억 오르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쭉 떨어지다가 나중에 올라가지고 올라갈지. 그럼 한 5년 잡아봐요. 5년에 1억 올랐어요. 10억 놓고. 수익률이 2%예요. 근데 이거저거 유지비 떼고 나면 수익률이 1%도 안 나오겠죠. 예금 금리가 얼만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다주택자들도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는 지금 뭐 아무리 금리 낮추고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이제 막 사야 되는 사람들은 LTV, DSR에서 한계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돈 끌어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크고 이자 부담이. 다주택자는 못 사요. 근데 누구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는 무리한 영끌족들을 움직여라. 아직 남아있는, 아직 심리 꺾이지 않은 사람들 움직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이유 있어요? 잘 한 가지만 보시면 나오죠. 급매물은 줄었는데 매물이 늘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하고 팔려고 나온 거죠.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일 뿐인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어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답은 나왔다. 급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